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5학년 가을 학기 노인 상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늙고 죽습니다. 병든 사람도 늙고 죽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때로는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노화와 인간의 수명, 또 노화는 왜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몇 가지 노화 이론과 또 노년기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예를 들면 신체적 변화, 인지적 변화, 성격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것일까?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노화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세포도 노화를 겪게 되는데 세포가 자꾸 분열하면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포의 노화입니다. 또한 노화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어떤 내적인 외적인 변화에 균형감을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늙고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는 이 노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에게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어떤 신체적 변화,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성격적 변화가 축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육체적, 심리학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차별주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대개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노화가 주는 장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릭 B. 라슨이라는 분이 쓴 나이 들매 반전이라는 책에 보면 노화의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잠이 굉장히 많아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알람 소리와 관계없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으면 눈이 떠지는 거죠. 이게 노화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편두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나이 들매 반전에서 이야기하는 노화가 주는 장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아주 갓난아기 때는
그냥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죠. 근데 좀 더 성장하다 보면 이제 무릎으로 두 손으로 기어서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뛰고 활동을 하다가 노년기가 되면 지팡이에 의존을 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 기간 동안에는 침상에 누워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을 보면 1960년대에는 55세에서 97년에는 73세, 그리고 2000년에는 74.9세가 평균 수명이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2025년인데 작년 2024년에 83.5세, 남성 같은 경우는 80.6세이고요. 여성은 86.4세로 그렇게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평균 수명이 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노년기의 기점을 65세로 두든 60세로 두든 이 노년기가 인생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이죠. OECD 평균으로 보면 남자가 80.6세이고 여자도 80.6세인데 이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2.2년, 여성 같은 경우는 2.8년이 더 길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건강 수명은 남성은 65.1년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66.6년으로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81.4%이고 여성은 그에 조금 낮은 77.8%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머지 20%는 질병을 앓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건강 수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점차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50년에는 평균 수명이 88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명이 있고 기대 여명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가리켜서 기대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성은 기대 수명이 몇 년이다, 여성은 기대 수명이 몇 년이다 할 때 그 기대 수명이겠고요. 그것은 출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대 여명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향후에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계산한 평균 생존 연수를 가리켜 기대 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의 수명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남자들보다 7년에서 8년 정도 더 깁니다. 출생 시의 성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보면 106대 1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출생이 더 많죠. 그런데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성비를 보면 81대 100이죠. 그리고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53대 100이 되고요. 100세 이상에는 4분의 1로 줄어서 27대 100이 됩니다.
여성들의 수명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의 염색체는 XX고 남성의 염색체는 XY라고 합니다. 근데 이 X 염색체가 질병에 저항하는 항체 생성과 관련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XX, X가 둘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XY 하나이죠. 그만큼 질병에 저항하는 항체 생성과 관련된 X 염색체가 적기 때문에 남성의 사망률이 그만큼 여성보다 빠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에 생활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건강 습관, 생활 양식 등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데 음주나 흡연,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사회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이런 환경적 요인들도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에 비해 짧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노화의 구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생명체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신체에 어떤 타고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노화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의한 1차적인 노화가 우리에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노화의 과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정상 노화가 있고 손상된 노화가 있습니다. 정상 노화를 1차 노화라고 합니다. 유기체 내, 우리 생명체 내에 내재된 어떤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DNA에 내재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의 과정, 쇠퇴의 과정이 바로 정상 노화이다. 1차적 노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상된 노화, 2차적 노화는 무엇이냐면 질병을 앓게 되거나 식습관이나 또 때로는 운동 부족, 운동을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손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사고, 이러한 것들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감퇴의 과정을 손상된 노화다, 2차적 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적의 노화가 있습니다. 옵티멀 에이징이죠. 이걸 성공적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령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를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이런 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연세가 많을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의 근력 1kg은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면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부정적 변화를 예방하고 보상적 전략으로 대처해 가는 과정이 바로 최적의 노화, 성공적 노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단 것도 잘 먹고 맵고 짜은 것도 많이 먹고 음식 섭취량도 많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장 내 소화 효소가 젊을 때보다 50% 이상 줄게 되죠. 그러면 식사 양도 줄이게 되고 어떤 단 거라든가 맵고 짠 자극적 음식보다는 야채와 채소 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들,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그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 화장품 등을 사용해서 피부 노화 방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천천히 늙어가는 것을 최적의 노화다, 성공적 노화다, 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저속 노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화는 왜 일어날까? 우리가 왜 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전적 계획 이론, 첫 번째로 유전적 계획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전적으로 DNA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배경화면이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고 다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유전적 계획 이론은 출생 시부터 수명과 관련된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최대 수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대부분 장수 가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유전 연구에서 보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 많이 하죠. 이런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일란성 쌍생아의 유사성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다면 한 사람이 장수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장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폭스-O3A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폭스-O3A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유전인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생식, 그죠? 이런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폭스-O3A 유전자인데 특히 장수와 관련되어 있고요. 암을 억제하고요. 조기 완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무병장수하는 노인은 폭스-O3의 유전자가 다른 노인들보다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도하게 해서 과호흡을 하는 경우에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자육이라고도 합니다.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된 DNA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그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무엇이냐면 폭스-O3A 유전자라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헤이플릭스 한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포의 생존의 최대 한계가 수명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체세포의 분열 횟수는 그냥 무한정하게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되는 횟수는 제한되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태아세포는 40에서 60회 분열하는 반면에 성인은 그보다도 작은 20회 정도 분열합니다.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않고 정지가 되면 결국 그 세포는 사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헤이플릭 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단 소립 이론이 있습니다. 텔로미어 띠어리라고 하는데 체세포의 분열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것이죠. 이 텔로미어는 어디에 있냐면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포가 계속 분열을 10번, 20번, 30번 분열을 거듭하면서 끝부분의 일부가 자꾸 따라서 짧아진다는 것이죠.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매듭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세포 복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세포 분열이 멈춰지면서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이게 말단 소립 이론, 텔로미어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류 이론입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고 손상이 발생하고 그러한 오류와 손상이 축적되어서 노화가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모 이론입니다. 마모 이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기계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게 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타다 보면 수리해서 타다 보면 나중에는 폐차를 하게 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 신체 기관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낡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모 이론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노화라는 것이 마모의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결과로 노화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연결 이론이 있습니다. 크로스 링킹 이론인데요. 신체의 콜라겐 단백질을 형성하는 분자에서 교차 연결이 증가하면서 이 콜라겐 분자가 서로 엉겨 붙는 거예요. 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세포의 분열을 불가능하게 하며 피부 노화와 유전자의 퇴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는 피부 세포와 조직에 교차 연결이 막 엉켜붙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엉겨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피부 노화가 이렇게 차단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면역 이론이 있습니다. 면역성을 가진 생체가 자신의 면역 체계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B임파구와 T임파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가 외부의 이물질과 자기 생체 내의 세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는 공격해서 물리쳐야 하지만 내 내부에 있는 좋은 어떤 세포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외적인 바이러스와 내적인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공격을 하거나 같이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죽거나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암세포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역 과잉 이러한 것들 자동 면역 이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화가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기 이론입니다. 자유기 아까 활성산소 말씀드렸죠. 자유기라고도 하고 유리기라고 하는데 이 자유기는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 화합물 활성산소로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대단히 크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유기가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해서 생체막의 손상을 유발하여 성체의 효소나 핵산을 공격하고 파괴하거나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암이나 동맥경화, 파킨슨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장수의 방법이 뭘까? 장수하는 생명체를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호흡이 대단히 느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 어떤 그 동공이 확장되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그러면 우리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몸은 위기에 대처하는 비상 상황이 되죠. 그게 지속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가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장수하는 생명체를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깊고 느립니다. 호흡이 느리고 깊은 동물일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동이 굼뜹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행동이 굼뜨고 느릴수록 오래 산다. 자녀들 중에 행동이 느려가지고 속에 열불 나시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민첩하고 빠른 쥐, 이게 빠른 것들은 수명이 2년, 3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조급할수록 심장병 사망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북극고래 같은 경우는 200년을 삽니다. 특별히 어떤 위험을 만나거나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바닷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유영을 합니다. 북극고래가. 그래서 200년을 살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중에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는 180년을 삽니다. 코끼리는 60년을 살고요. 낙타는 40년을 삽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호흡이 느리고 깊은 특징이 있고요. 굉장히 행동이 느리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요일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